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5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달러를 무난하게 뚫어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어쩌면 한 번 더 단기적인 후퇴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미결제 약정 대부분이 비트코인의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의 콜옵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단은 약세 관점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비트코인 98,000달러 전망을 내놨던 플랜B가 첫 실패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플랜B는 S2F 모델 예측을 통한 첫 실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전망에 대해서 그게 적중이 되든 실패를 하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거의 유일한 분석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JP모건이 부쩍 이더리움을 띄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나은 투자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 시기에 기존 금융보다 더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근거로 제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이더 킬러로 평가받고 있는 솔라나가 올해 말에 235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솔라나의 기술 아키텍처가 이더리움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2025년 말 솔라나는 1178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호재성 정보들 또 악재성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반가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9,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면서 이제 랠리에 나서는 걸까 싶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와 6만 1,000달러 부근의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해내느냐가 추가 랠리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5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 역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 횡보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53,000달러에서 지지를 받았고 6만 달러 주변의 초기 저항에 직면한 상태로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53,700달러 부근의 100일 이동평균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57,0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서 6만 달러 저항을 향한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 RSI가 거의 과매도 상태인데 50%에 가까운 가격 랠리에 앞서서 7월 말과 9월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6만 달러와 6만 5천 달러 저항 영역을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30억 달러 규모 옵션 만기가 임박했다라는 상황에도 주목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51,900BTC 옵션 계약이 이번 주 금요일 만기가 도래한다. 미결제 약정 대부분은 비트코인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의 콜옵션에 집중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옵션 마켓의 콜옵션 대비 풋옵션 비율을 측정하는 지수인 3개월 풋콜 스큐가 3%를 기록했고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지표는 트레이더가 반드시 약세 베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물이나 선물 시장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하방 보호 조치일 수도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지난 10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16%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이건 시장의 공포 심리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다. 30억 달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만연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1월 비트코인 98,000달러 예측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던 플랜B가 자신의 모델을 통한 첫 예측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플랜 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톡스 플로우 모델 분석에 기반한 11월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첫 실패를 기록할 것 같다. 다만 S2F 분석 모델이 망가진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플랜 B의 예측치인 98,000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67% 수준의 급등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예측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 B는 자신의 예측 실패와 관련해서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S2F 모델은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건 수학적인 문제로 고전적인 수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랜 B의 이런 예측 실패와 관련해서 후오비 리서치는 S2F 모델이 거시적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모델이 실패한 원인은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계산식의 외부의 거시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비트코인이 시장의 기대만큼 흘러가지 않아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셀러는 여전히 비트코인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화폐 위기에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약세 통화인 터키 리라화를 강세 통화인 미국 달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아날로그 화폐를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당신의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강점과 비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4,5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랠리에 시동을 걸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JP모건이 금리 인상기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투자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성능 면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남아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비트코인이 1등 암호화폐로 리드하는 상황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통화 정책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효용성에서 앞선다.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과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디지털 골드의 한 형태인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건 높은 실질 수익률이 전통적인 금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기존 금융보다 더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디파이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다. 대부분의 디파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디파이와 게임, NFT와 스테이블코인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치를 끌어내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의 비트코인보다 덜 취약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96%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 이더리움은 500% 이상 성장했다. 향후 5년 안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이더리움 킬러로 평가받고 있는 솔라나에 대한 꽤 호의적인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영국 개인금융 종합 비교 사이트인 파인더가 패널 조사를 통해서 솔라나의 올해 연말 가격이 23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11% 정도 시세가 더 오를 거라는 예측입니다. 파인더는 전문가 패널 50명을 상대로 가격 전망을 조사했는데 패널들은 솔라나의 기술 아키텍처가 이더리움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더리움보다 기술 경쟁력이 높은 솔라나는 2021년 말에 235달러까지 상승하고 2025년 말에는 1178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는 거래 속도와 비용이 이더리움이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블록체인이다. 디파이의 주요 성공 지표를 가지고 있는 솔라나가 연말까지 250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발생했던 솔라나 네트워크 17시간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위대한 결과로 가는 길에 작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솔라나의 중단 사태는 해킹과 도난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알트코인 10개 종류가 공개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일리오들은 가장 큰 규모의 이더리움 지갑 1000개에 대한 지갑 활동을 추적한 웨일스탯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더리움 고래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암호화 자산인 이더를 가장 먼저 매집하면서 10개 알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는 USD 코인, 테더, 바이낸스 USD, 디센트럴랜드, 랩드 비트코인, 크립닷컴, 커브다오 토큰, 더 샌드박스, 도질론 마스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고래들은 최근 몇 주와 몇 달 동안 많은 수량의 시바이누를 매수했지만 이제 강아지를 테마로 한 새로운 경쟁자 도질론 마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질론 마스 프로젝트는 인간을 화성에 데려가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서 영감을 받은 강아지 테마의 민코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골 때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질론 마스 엘론은 현재 시가총액 8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 12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존재감이 다소 떨어진 도치코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견과 탈중앙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엇갈린 평이 나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CEO 브렛 갈링하우스는 도치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지 잘 모르겠다. 도치코인은 조크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로부터 약간의 추진력을 얻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최근 일론 머스크와 도치코인 출금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은 솔직히 난 도치코인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도치코인은 탈중앙화의 힘을 보여준다. 내 생각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을 좋아하고 귀엽다라는 이유로 가치를 매겼다면 그건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치코인이 요즘 빌빌거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시가총액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꽤 의미 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4곳 가운데 한 곳이 앞으로 1년 안에 암호화폐 투자를 새로 시작하거나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4대 컨설팅 회사로 꼽히는 EY의 글로벌 대체 투자 펀드 서베이 자료를 보면 펀드 운용사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이 작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헤지펀드는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구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나타났는데 헤지펀드 4곳 가운데 한 곳이 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기업과 펀드 매니저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이 암호화폐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대체 자산만큼 크지 않지만 틈새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 성인 블랙 코미디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에서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이 주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장면이 묘사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스파크 시즌 24의 포스트 코로나 에피소드에서 40년 뒤에 주인공이 모텔 숙박비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텔 직원의 멘트가 압권입니다. 사람들은 중앙화된 은행이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폰지 사기를 더 신뢰한다. 블랙 코미디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각종 이슈와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